기원전 4세기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의 불가사의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근대 희곡의 아버지이자 고대 그리스 문인이었던 아에스킬로스는 자신의 한 작품에서 페르시아인들은 거만한 동시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강인하고 공격적이던 페르시아인들도 마라톤 전투나 플라타이아 전투, 살라미스 해전과 같은 역사적인 전투에서 적에게 패해 굴복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페르시아 전사들의 진정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적들이 써놓은 이런 역사 이면에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지난 세기 동안 오늘날 이란 지역이 된 과거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약 25만여 개의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그동안 알려진 그리스의 역사적 사실을 뒤집을 만한 유적과 유물들이 발굴되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 시절 바위와 벽에 새겨진 글귀들을 통해 수천 년간 미궁에 빠져있던 수수께끼들이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2500년 전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대제국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문을 지나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봅니다. 이 사람들은 측면으로 새겨진 모습에서 각 줄마다 모두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인 듯한데, 손에는 이색적인 동물들과 상아, 도자기, 직물, 사자 가죽 등을 들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처음 페르세폴리스를 발굴했을 때 이렇게 돌 위에 새겨진 형상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지리적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작품 속에 새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점차 실마리가 풀리면서 학자들은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상아 어금니와 오카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에티오피아인들이고, 단복 낙타를 데리고 가는 이들은 아랍인들, 뾰족한 머리 스타일을 한 것은 시아파인들 모습이었으며, 짐수레를 끌고 있는 것은 아시리아인들, 당나귀를 타고 있는 것은 인디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계단 형식으로 조각된 그림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들은 모두 23개국 사람들로, 이렇게 수많은 이들이 역사상 최초의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에 한데 모여 살고 있었던 거죠.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전 지역은 물론 이집트와 수단의 비옥한 영토에까지 그 세력을 뻗쳤습니다. 유럽의 시아파와 트라키아 지역도 제국 영역 내에 편입시켰고, 아라비아 및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바빌로니아 지역까지 제국의 영향력 아래 두었으며, 북동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남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 중심의 페르시아는 찬란한 문명의 요체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돌에 새겨진 이런 글귀들을 보며 궁금증과 함께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이 글귀들은 쇠기 문자 형식의 서로 다른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헨리 로린슨 씨는 베이스톤산 정상에 앉아 이곳을 내려다보며 이런 글귀가 가진 뜻을 판독해보고자 도전했고, 간단한 문구 하나를 판독해내는 데만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위대한 고고학자의 업적 덕택에 1835년 수수께끼가 풀리면서 학자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페르시아 문화를 이뤘던 역사의 모습을 새롭게 읽어낸 것입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페르시아인들이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타민족의 문화를 거리낌없이 받아들였다고 기록해 놓았으며, 쉽게 간과할 수도 있는 이런 글을 통해 페르시아인의 긍정적이고 너그러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바사르가 대로, 여기 새겨진 형상들은 아시리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엘람 사람처럼 옷을 입고 이집트인들처럼 화려한 머리 장식을 하고 있지만, 이 지역과 페르시아에서 이들의 실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단서들을 살펴보면 페르시아에서 처음 단일화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도시국가를 형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페르시아에서는 제국 내에 함께 살았던 서로 다른 민족이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카사르가 되는 기원전 553년에 세워졌던 제국 최초의 수도였습니다. 후에 수사나 페르세폴리스 지역을 더 선호했던 왕들이 이곳을 떠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몰락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왔습니다. 여기엔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글귀가 남아 있습니다. 난 아키메니드 키루스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엘람, 페르시아의 세 언어로 쓰여있는 이 글귀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세계 제국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페르시아에서 가장 신성시했던 곳으로 변방의 한 나라를 일약 세계 제1의 제국으로 건설한 페르시아 제국 최초의 건설자 키루스 왕의 무덤입니다. 키루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발전하는 아시아 경제 속에서 사람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갈망했으며 다른 부족들 간의 불화를 씻어내고 다툼을 끝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단일화된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확산되었습니다. 전 세계적 제국 속에서 형성된 이러한 사상을 교파를 초월한 세계교회주의라는 뜻의 에큐메니즘이라고 하며 이런 사상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깨닫고 실천에 옮긴 사람이 바로 키루스 왕이었습니다. 혹 페르시아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신전을 찾을 수 없어 난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곳 파르사가데 주변 지역처럼 페르시아 전역에서 제단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탁 트인 언덕 위뿐입니다. 지금은 화재로 그 흔적만 남아있지만 이곳에서 제물을 바치던 순간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발견된 여러 증거들을 통해 고고학자들은 페르시아인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성향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하늘과 땅과 지구상의 삼라만상을 신성시했기 때문에 폐쇄된 신전이 아니라 하늘로 열린 공간 아래서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태양과 달, 땅과 불을 하나로 통합시키면서 생겨난 최초 일신교로서 지상 신선의 모습을 구체화시킨 조로아스터라는 유일신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사람들에게 조로아스터교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각자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제단 위에서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신에게 제물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 수사는 이란에서 고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한 곳으로 이곳에서 기원전 4000년경의 유적과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몇 년간의 발굴 작업 끝에 유적 일부만을 발굴해냈지만 수많은 건물들을 포함해 거대한 주랑과 주두가 배열되어 있는 유적지를 살펴본 결과 수사지역이 페르세폴리스와 동등한 영향력과 위세를 갖춘 도시였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보아도 기원전 512년 다리우스 왕의 재위 시절 수사지역이 성장을 거듭하고 번영하면서 페르세폴리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도 역할을 담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가 왜 두 곳이었을까요? 해발 1500m 상공에 자리 잡은 페르세폴리스는 겨울 내내 도시 전체가 온통 눈으로 뒤덮여 그 시기에는 국가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국가가 악천후를 핑계로 하던 일들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권리로 제국의 수도 이전에 관한 공식 절차를 밟아 업무 수행 기관을 수사로 이전시켰던 것입니다. 이곳 수사에서 반짝이는 타일을 발견한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거대한 그림의 일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조각들을 잘 맞추자 퍼즐이 완성되듯 어떤 하나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겉옷을 입고 금빛 보석으로 치장한 채 손에는 활과 화살통을 메고 있는 사람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한 전사들은 누구였을까요? 수사에서의 발굴 작업은 1884년에 시작되었고 발굴 결과 이 전사들은 트라포이족과 같이 우수한 인력이 하나로 뭉친 집단의 일원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헤로도투스가 묘사한 관점으로 살펴보면
이들이 황제의 개인 경호를 맡았던 전설적인 불사의 이미지를 가진 친위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당시 황제의 호위병은 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면 즉시 다른 호위병들이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불사의 이미지가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 그들의 이름도 불사조로 통했습니다. 황제를 호위하며 제국을 대표하는 이들은 막강한 세력을 바탕으로 단일화된 나라를 지켰으며 제국의 일부에선 왕을 신격화하기도 했습니다. 그 증거의 하나로 이집트에서 조각되었고 수사에서 발견된 이 조각상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우스, 너에게 확고한 권력을 부여하노니 내 발 아래 모든 평원과 산들을 포용하고 너의 빼어난 자태를 숭배하는 이들이 살고 있는 이집트 지역에서 전대미문의 태양신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라.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인 페르세폴리스의 웅장한 유적지들이 20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정예부대는 페르시아 수도를 정복한 것을 자축하며 성대한 파티에 빠져 유희만을 탐닉하다 결국 멸망했고 그 뒤 자취를 감춘 이곳은 수백 년간 시간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발굴 지역 중 한 곳은 궁궐이 세워져 있던 장소로 궁궐 주위에는 황제를 모시는 공직자들의 집과 노동자들의 작업장, 그리고 황제의 공중 생활에 필요한 것을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발굴을 통해 이 건물들의 비밀들을 밝혀낼 것입니다. 금으로 된 9파운드짜리 이 현판은 특정 계층이 소유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귀중품으로 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페르세폴리스 궁정 도시의 다양한 건축 구조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축 유물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타 여러 글귀 속에 담긴 의미를 풀어내면서 고고학자들은 새로 발굴한 이 지역들이 각각 특정 황제를 위한 장소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영역은 다리우스 왕이 건립했던 제국의 중심지로 후에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 군대에 패해 퇴각한 아들 크세르크세스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던 곳이었으며 전적으로 크세르크세스 왕만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제2의 도시로 가장 거대한 유적지에 해당하는 이곳은 다음 왕위를 계승한 다리우스 3세가 건립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발견으로 그리스인들을 통해 전해져 온 역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아이스킬로스의 작품 페르시아인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이제 더 이상 페르시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강제로 재물을 바치라는 강요를 참지 않으며 누구도 이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강요하지 못한다. 위대하던 페르시아 왕의 세력은 다했다. 분명한 진실은 왜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스킬로스가 언급했던 대로 크세르크세스 왕이 물러나고 그 뒤를 계승한 왕은 페르세폴리스의 명성 그대로 발전을 거듭하며 화려한 전성기의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설사 제국 왕위의 세력이 약해졌다 해도 이것이 제국의 몰락을 의미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건축물의 벽과 여러 조각상에 새겨진 글귀를 판독하며 이것이 위대한 제국을 찬미하며 용성했던 제국의 모습을 담아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통해 제국의 세력이 얼마나 강성하고 견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역사를 통해 전달한 얘기들은 이들 대부분이 야만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고대 기록들을 선별해내고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제국의 모습을 묘사한 형상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황제를 위해 대중의식을 총괄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건축물 지지 부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왕에게 바칠 귀중하고 상징적인 선물을 들고 있는 이들이 하나의 선상 위에 묘사된 것을 통해 당시의 또 다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 속에 종대로 늘어서 새겨진 사람들의 모습에서 뜻밖의 새로운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 상징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페르시아 달력에 나타난 별 모양의 상징성을 비교해본 결과 학자들은 이곳의 모습이 황소 자리 대신 그려진 사자 자리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것은 노우러스라는 봄 의식 첫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날이 되면 왕이 베푸는 성대한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이웃 도시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중심지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궁궐 안팎 곳곳에서 행사가 진행되었고 궁궐 안으로 초대된 이들은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페르세폴리스의 왕궁에는 연회를 위해 마련된 두 곳의 거대한 홀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은 아파다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100개의 원기둥이 늘어서 있는 홀입니다. 두 홀 중간 지역에는 왕과 그의 고문들이 사적 공간으로 이용한 트라이필론이 있고 그 뒤쪽에 왕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오직 왕과 그를 수행하는 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밖의 사람들은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었습니다. 왕이 사용하던 사적인 공간은 궁궐들보다 4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거대한 계단을 통해 오르게 되고 왕의 수행원들은 웅장하게 세워진 주랑 현관을 통해 아파다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테라스 위에 놓여있는 문과 문설주를 이루고 있는 돌들은 페르세폴리스 주변 지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들로 표면에 여러 가지 모양의 조각들이 새겨져 있으며 벽 위는 테라코타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아파다나는 약 10,000여 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대중들을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여러 의식과 공식적인 예술 행사를 진행할 때는 혼돈을 피하기 위해 페니키아인들이 알파벳으로 사용했던 세머 계통의 쉬운 언어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페르시아인들은 다른 언어들을 직접 연구하고 배움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결속시켜 단일화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구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랍어는 페르시아 정부에서 사용했던 공식 언어로 제국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결속시켜 제국의 발전을 이끌 수 있었던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주요 행사를 관장하는 일이 끝나면 황제는 회의실 트라이필론으로 들어섰습니다. 트라이필론으로 통하는 문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대신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이 모습을 통해 안에서 일어났을 법한 일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황제는 제국의 기초를 견실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신들을 접견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대신들은 이곳에 모여 도로를 만들거나 새 항로를 개척하고 통합된 도량형 체계를 세우거나 금과 은으로 만든 동전을 사용하는 화폐 정책을 도입하는 등의 문제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라이필론으로 통하는 북쪽과 남쪽 문을 지나 왕실로 통하는 문의 표면에는 황제가 대신들을 대동하고 출입하던 상황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황제는 전용 궁전에서 이 계단을 올라 왕실로 들어갔습니다. 다리우스 황제의 방 안에 들어서면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황제의 감시견에게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새겨진 모습에서
저녁 식사 시간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접시들은 모두 귀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들로 이는 황실내의 호화롭던 생활을 짐작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군대를 통솔했던 황제는 자신을 수행할 사람들을 직접 지목했고 그중 가장 신뢰했던 이들에게 높은 직책을 맡기거나 값진 선물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한 예가 테헤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화려한 금빛 검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황제와 대신들은 100개의 주랑으로 둘러싸여 있는 홀 쪽으로 이동했고 이곳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황제에게 선물을 바쳤습니다. 각 나라의 대표단들은 먼저 안마당에서 기다리다가 황제의 명에 따라 100개의 주랑으로 둘러싸인 이곳 홀 안쪽으로 초대받아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첫 번째 홀보다 규모는 크지만 지리적으로 낮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이 홀 전면에도 거대한 주랑 현관이 놓여 있습니다. 곳곳에 화려하게 장식된 모습을 통해 방 안의 호화롭고 신성한 모습을 넌지시 알 수 있습니다. 주랑 현관에 들어선 모든 사람들이 황제에게 가까이 갈 수는 없었으며 때론 그저 멀리서나마 황제를 바라보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황제는 100개의 주랑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윤곽만 보일 정도로 장막과 같은 커튼을 들이운 채 발밑에 선사품들이 놓여지길 기다리며 왕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황제가 금빛 막대를 들어 신호하면 말을 해도 좋다는 표시였습니다. 이곳에 새겨진 그림에서 보듯이 황제 곁으로 다가가 경의를 표하는 키스로 신하의 예를 다할 수 있었던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홀 주위에는 모두 100개의 주랑이 10줄로 길게 늘어서 있으며 각각 돌 기둥의 높이는 약 20m 정도 됩니다. 황제를 직접 접견할 수 있는 행운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도 페르시아 제국의 웅장함을 떠올리게 하는 이러한 거대한 홀의 신비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기둥 꼭대기에 진열되어 있는 신적인 모습의 동물상들은 황제는 물론 이 제국과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페르세폴리스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고고학자들은 12미터 정도 되는 사각형 모양의 기초로 세워진 한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의 하나로 학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그 알 수 없는 기원 때문이기도 하지만 낙시로스탐 산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바위 위에 새겨진 장식 중에는 특이한 모양의 십자가, 사람의 형상, 비문이 있으며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구조물 안으로 들어설 수 있는 4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 용도에 관해 여러 가설이 있었습니다. 불의 신전이었을 것이라는 이들도 있고 감시탑이었을 것이라는 이들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은 한때 중요한 문서를 보관해두는 도서관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벽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보이는 이 형상은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 의미를 밝혀낸 것으로 다름 아닌 황제의 죽음을 예도하는 페르시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낙시로스탐의 십자가를 통해 다리우스 1세 황제와 그를 계승했던 후계자의 무덤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리우스 황제는 제국의 영토를 인도에서 이집트까지 확장시켰던 위대한 정복자로 자신이 갖고 있던 숭고한 생각과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이미지를 유언 형식으로 산자락에 새겨놓았던 최초의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책이 아닌 바로 이곳 산자락에서 페르시아의 진정한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 놓았다. 격변의 시기에 놓인 이 땅에서 우리는 서로 투쟁을 계속했지만 난 평화를 전파했고, 내가 만든 법안에서 강자는 약자를 해칠 수 없다. 난 낡아 쓰러진 도시의 성벽을 보수했고, 후대 역사의 길이 남을 또 다른 성벽들도 세웠다. 조로아스터교는 나와 우리 황실을 보호해 줄 것이며, 나는 이곳에 우리의 모습을 새겨 길이 남길 것이다.